제13회 중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의 사회를 맡은 사회자 이승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본선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내려오는 내내 좀 긴장하면서 떨리는 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선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가치 있는 값어치를 꼭 손에 쥐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3회 중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본선 개회식 우리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심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건의 유의성 20점, 재판 진행의 적정성 45점, 발표 능력 및 청중 반응 15점, 그리고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서 진행이 되고요. 개별 심사위원분들의 심사 점수를 합산을 해서 순위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선과 마찬가지로 경연 시간은 재판 속의 3분을 포함을 해서 총 3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1분 초과 시 1점이 감점이 되는 점 꼭 유의해서 시간에 맞게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제 첫 번째 팀의 발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위해서 그래도 좀 열심히 준비하셨죠? 그렇죠? 아마 지금 좀 날씨가 더워서 친구들의 에너지가 조금 이렇게 수그러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좀 다시 활력도 좀 찾을 겸 에너지 좀 내뿜을 겸 함께 화이팅 외치면서 개회식 마치면서 첫 번째 본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함께 들어주시고요. 들어주시고 우리 학교 이름 외치면서 본선인 만큼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외치면 학교 이름과 함께 화이팅 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본선 첫 번째 팀 경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관한 집까지 가서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열려있는 창문으로 휘발유를 뿌려 불어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유관한 집에 불을 냈어요. 그렇다면 나방아는 증인의 괴롭힘으로 인해 방화를 저질렀을 수도 있겠군요. 증인은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증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유발람에게 폭언 폭행을 계속 받아왔고 성적 모욕까지 받아 분노를 못 참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13회 중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첫 번째 경연 발표팀입니다. 저희 어정중학교 친구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함께 정의가 빗발친다. 안녕하십니까. 어정중학교 지도교사 서이부입니다. 저희 팀은 최근 청소년 범죄가 굉장히 심각성이 나날이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희 팀은 학교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학교폭력 사안과 청소년의 우발성과 충동성으로 뭔가 일어날 수 있을 법한 방화 사건을 접목시켜 본 모의 재판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저희 팀의 사건명은 학교폭력이 부른 방화 사건으로 주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방화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14일 한 주택가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화재 현장을 목격한 인자혜 씨는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했고요. 경찰은 화재 감식 조사 결과 그리고 주변 CCTV를 확보한 결과 이제 나방화라는 지금 피고인을 지목하게 됩니다. 검사는 당시의 알리바이라던가 그다음에 목격자 증언들을 토대로 주거 침입 및 그다음에 현주 건조물 등의 방화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본 재판의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측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과연
증거의 증명력이 있는지 그리고 합리적 의심의 유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해서 지켜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또한 2차 공판에서는 나중에 이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또 다른 학교 폭력이라는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에 판사는 자신이 범죄를 자백했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 주셔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희 모의재판 어정중학교 법과 함께 재하벌팀의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판 중에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 고업천사호 주거침입 및 현주건주물 등의 방화 사건 피고인 나방화 씨 나오셨습니까? 네. 검사는 어느 분들이 나오셨습니까? 오필승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법준수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출석했습니까? 명석희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예리한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권리를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질문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대답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또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까?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검사는 공소유지를 진술해 주세요. 피고인 나방아는 2018년 3월 14일 3시 30분 방과 후에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빈 생수통을 찾아 성난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샀고 5시 10분에 같은 반 학생이 유발남 집에 침입하여 열려있는 창문에 휘발유를 뿌려 방화를 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형법 제319조 1항 주거침입 위반, 형법 제164조 1항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봤습니까? 네.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합니까? 아니. 변호인은 공소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재판장님. 피고인 나방아는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현행범은 체포된 것도 아닌데 검사는 CCTV와 목격자 진술로만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이러한 정황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를 저질렀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소 사실과 주장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사는 증거 자료와 입증 계획을 밝혀주세요. 화재가 발생한 날 피고인 나방아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 CCTV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 목격자 인자희 씨의 경찰 진술조서, 방화라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재감식 조사서를 제출했습니다. 증인으로 동네 주민인 목격자 인자희 씨를 신청합니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와 증인을 미리 검토했습니까? 네.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변호인 측도 증거 자료와 입증 계획을 밝혀주세요. 피고인의 학교생활 기록부와 화재 현장 약도를 제출했습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미리 검토했습니까? 네. 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증인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증거 자료와 증인을 미리 공판 준비 절차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바로 증인 신문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은 출석했습니까? 증인 인자희 씨 출석했습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증인은 오로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선서를 하는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증인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크게 낭독한 다음 이름을 말하고 손을 내리세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자해. 검사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세요.
증인은 화재 신고 다음 날 범인을 본 것 같다고 경찰에 제보하셨죠? 범인을 봤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불을 발견하기 전에 근처에서 학생과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경찰이 방화라고 하니까 아까 부딪혔던 학생이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학생이 너무 허둥거리고 또 둘이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학생이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듯이 뛰어가더라고요. 그럼 그 학생의 생김새는 어땠습니까? 안경도 쓰고 키도 좀 작고 왜소했던 것 같아요. 증인이 목격한 학생이 저기 앉아 있는 피고인이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네요. 증인이 본 학생이 피고인 나방아이군요.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세요. 증인은 학생 얼굴을 정확히 봤습니까? 정확히 본 건 아닌데 그래도 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그럼 학생과 부딪힌 곳이 유별난 씨 바로 앞입니까? 아니요. 골목을 돌아서자마자 부딪혔으니까 유별난 씨 집 바로 앞은 아니고 한 40~50m쯤 떨어진 곳이요. 그렇군요. 여기 약도를 봐주세요. 쭉 걸어오다가 골목을 도는 순간 학생과 부딪혔으니까 대략 여기쯤 되겠네요. 여기는 화재가 난 유별난 집이죠. 그런데 골목을 돌아서자마자 부딪혔다는데 유별난 집에서 학생이 나온 것을 봤습니까? 아니요. 그럼 여기 앉아있는 피고인이 유별난 집이 방화를 거지른 것도 못 봤겠네요. 네, 못 봤습니다. 증인은 용의자의 얼굴 생김새를 정확히 못 봤고 피고인이 유발난 집에 불을 내거나 유발난 집에 침입한 것도 못 봤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피고인이 방화를 거슬렀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신문할 것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증인 인재 시의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재판장님, 증거자료로 제출한 CCTV 자료는 피고인이 방화범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 능력이 충분합니다. 피고인을 신문하도록 해주십시오. 검사의 피고인 신문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피고인은 신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개개의 질문에 대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세요. 네, 재판장님. 피고인은 2018년 3월 14일 같은 반 친구 유발남 집에 갔습니까? 저기 사진에 있는 학생이 피고인이 맞습니까? 네. 3월 14일 피고인은 3시 30분 학교에서 나와 집으로 간 후 4시 5분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빈 생수통을 찾아 4시 30분 성난 주유소에 가서 휘발유를 사고 4시 50분 성실 사거리에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발남 집까지 가서 담을 넘어 들어간 다음 열려있는 창문으로 휘발유를 뿌려 불어냅니다. 그리고 5시 13분 골목에서 성실 사거리 쪽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피고인이 방화를 한 게 맞지 않습니까? 재판장님, 검사는 피고인이 담을 넘어 들어가 방화를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죄를 인정하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청소년이므로 확인된 사실만 신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방화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왜 휘발유를 사서 유별난 씨 집 근처까지 갔겠습니까? 가지고 있었던 휘발유통을 어떻게 하고 빈손으로 빠져나왔을까요? 피고인, 휘발유통을 어디에다 뒀습니까? 피고인이 휘발유를 들고 친구 집 근처까지 갔다는 것은 피고인이 방화범이라는 사실에 전혀 합리적 의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네. 재판장님, 검사가 제출한 CCTV 자료에는 피고인이 유발난 집에 들어갔거나 방화를 거지른 모습 담긴 직접적인 영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성실 사고를 있었다고 해서 방화를 거슬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검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방화범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검사 측에서 정황 증거만으로 피고인을 방화범으로 지목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은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 가서 앉아주세요. 재판장님, 유발남 집에 화재가 왜 일어나는지 밝히기 위해 유발남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변호인 측도 피고인 담임교사 현명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 측과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추가 증거 자료나 증인이 있으면 다음 공판 준비 기일에 제출해 주세요. 이것으로 2018 고압천 사후 사건의 제1회 공판 절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8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18 고압천 사후 주거침입 및 현주 건조물 등의 방화 사건 피고인 나방아 씨 나오셨습니까? 네. 검사, 변호인 모두 출석했습니까? 네. 그럼 증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과 같은 반 학생인 용기내 씨가 어제 연락이 와 중요한 내용을 증언하겠다고 해서 재판장님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용기내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먼저 신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변호인은 검사 측 증인에 대해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용기내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증인 용기내, 유발남, 현명한 씨 출석했습니까? 용기내 유발남 증인 출석하였습니다. 현명한 증인도 출석하였습니다. 검사는 증인 신문을 시작하세요. 네. 증인은 피고인과 유발남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고 했죠. 뭔지 말씀해 보세요. 작년에 발남이가 방아를 괴롭힌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발남이가 방아를 지속적으로 못살게 굴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불이 난 날에도 학교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요? 종례하기 전에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 방화가 발남이에게 문제집을 사야 하니 그동안 빌려간 돈을 모두 돌려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발남이가 좀 더 기다리면 줄 거 아니야. 내가 떼어먹냐 이 새끼야라면서 욕설을 퍼붓고 너 성기가 어떻다. 너 아버지도 그러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일 때문에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그날 불이 난 거라서 그 일과 이 사건이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발남이가 학교에서 선후배들한테 방화에 대한 험담과 뒷담화도 많이 했는데 방화도 아는 눈치였어요. 피고인이 유발남에게 괴롭힘을 당해 홧김에 방화를 저질렀을 거란 얘기군요.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증인 신문하세요. 네. 증인은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는 방화는 남의 집에 불을 내거나 남을 해칠 애는 절대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조용하지만 규칙도 잘 지키는 애라서. 그런데 정말 나방아가 불을 질렀다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증인은 피고인이 불을 지른 것을 목격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단순히 둘 사이의 관계를 통한 증인의 추측이군요. 그럼 혹시 사건이 있었던 날 피고인에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별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피고인은 유발남에게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당하긴 했지만 이 사건에 대해 주변인들이 목격한 것이나 들은 것이 없고 사건이 있었던 날 피고인에게 어떠한 특이점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방화범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검사 측이 신청한 증인 유발남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검사 측은 증인 신문을 하세요. 네. 증인은 피고인이 불을 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모르겠는데요. 평소 둘의 사이는 어땠습니까? 그냥 같은 반이에요. 증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꾸거나 욕설, 폭력 등 괴롭힘을 행한 것이 사실입니까? 기억 안 나요. 앞선 증인의 말에 따르면 증인이 작년부터 상습적, 고의적으로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험담, 뒷담화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부정하시겠습니까? 돈은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나머지 사실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방아는 증인의 괴롭힘으로 인해 방화를 저질렀을 수도 있겠군요. 증인은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증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대답하지 않는데 인정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증인 신문하세요. 네.
증인은 평소 피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별로 안 친해서 특별히 생각해보진 않았어요. 그럼 증인은 피고인이 불을 지를 만큼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맨날 앉아서 책만 보는 애라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럼 앞서 다른 증인들이 피고인이 증인으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증언했는데 이를 인정하십니까? 재판장님, 학교 폭력 여부가 사실이라고 해도 증인은 피고인이 불을 지를 만한 학생이 아니라고 증언하여 주십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 현명한 씨, 증인석으로 나오세요. 변호인 측은 증인 신문을 하세요. 네. 증인은 피고인을 2학년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피고인의 평소 학교 생활 태도는 어떻습니까? 평소 차분하고 조용한데 수업 시간에 공부나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며 꼼꼼한 성격입니다. 그럼 친구 관계는요? 먼저 막 말을 거는 편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 주기도 하고 친구들과 같이 다닐 때 보면 외향적이라서 별 문제는 없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피고인과 유발남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별로 친해 보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유발남이 나방아를 대하는 태도가 좀 까칠한 듯한 모습을 매번 보이긴 했어요. 그럼 증인은 피고인이 불을 질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나방아는 그런 애처럼 보이진 않았어요. 학교 생활 태도를 보면 친구들에게도 많이 친절했고 성실했는데 그럴 만한 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만약 방화를 저질렀다면 학교에서 친구 사이라든지 제가 모르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증인의 말대로라면 피고인은 평소 품행이 바른 학생이었군요. 이상입니다. 검사 측 증인 신문하세요. 네. 아까 유발남이 피고인에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사실 유발남이 나방아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예전부터 짐작은 해왔지만 겉으로 많이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평소 욱하거나 돌발 행동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학년 초에 사건이 발생해서 상황을 알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피고인 신문으로 넘어가 변호인 측이 먼저 변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피고인이 많이 울고 있어 아직 학생이고 힘들어하니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검사 측은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증인 현명한 씨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1시간 휴정을 하겠습니다. 공판을 재개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세요. 변호인 신문하세요. 네.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했죠?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유발남 집에 불을 냈어요.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네. 그럼 피고인은 왜 방어를 한 겁니까? 유발남이 작년부터 괴롭혔는데 그땐 제가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참지 못하고 그만 불을 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발남이 어떤 식으로 피고인을 괴롭혔나요? 작년에 학폭으로 유발남이 강조났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갑자기 유발남이 저한테 네가 나 뒷담 까내냐 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돈도 빌려가고 안 갚고 선후배들한테 제 찐따다 고자다 헛소문도 퍼뜨리고 쉬는 시간마다 복도로 몰려와 욕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데 2학년 올라서 또 같은 반이 돼버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불이 난 날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세요. 유발남에게
받을 돈이 있어서 화장실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문제집을 사야 하니 돈을 줄 수 없겠냐고 물어봤는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내가 네 돈 떼어먹냐 이 새끼야. 네 고추가 그 모양이냐. 네 아버지도 그러냐. 자식도 너 찐따 되겠다 이러니까. 그럼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그동안 참는다고 잘 참았는데 자식이니 부모니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못 참겠고 돌아버리겠고 그래서 유발남이 저처럼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그럼 왜 학교나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유발남이 강조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그때 피해 학생이 입원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유발남을 항상 선배들이랑 같이 돌아다녀서 친구들 사이에서 건드리기 힘든 존재였어요. 그래서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서 말 못했어요. 그럼 왜 하필 방화를 저지른 겁니까?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유발남이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가 같은 말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 조용히 살아라며 눈에 거슬리면 담배로 얼굴을 찍어버리겠다고 위협했어요. 그 일이 생각나서 불을 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피고인은 지난해부터 유발남에게 지속적으로 금품 갈취 및 직접적인 포옹과 폭행은 물론 헛소문과 뒷담화로 인해서 모욕감을 받아왔고 화제가 있었던 날에는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가족까지 들먹이며 성적 모욕감까지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신문하세요. 네. 피고인은 그동안 오랫동안 당해서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지른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전엔 발람이가 미웠던 건 사실이지만 발람이를 다치게 할 생각은 1도 없었어요. 믿어주세요. 그럼 불을 지를 때 집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습니까? 발람이 부모님은 고깃집을 하고 계셔서 집에 안 계시고 걔는 학원에 갔을 시간이라서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만약 사람이 있었다면 불을 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사람이 없으면 방화를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안 돼요. 제가 바보 같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왜 본인이 한 짓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경찰들이 제가 한 짓을 안 했을 때 진짜 죽고 싶었어요.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친구들도 있고 생계부에 기록되면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학도 진학 못할 테니까요.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자백을 하는 겁니까? 검사님들이 제가 한 짓을 하나씩 알아냈을 때마다 더 이상 제가 한 일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CCTV 자료가 드러났을 때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하고 제가 한 일이 심각한 범죄구나 하는 생각 들었어요. 그럼 유발남이 피고인에게 괴롭힌 것들은 모두 사실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피고인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자백했으므로 공판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검사 측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네. 피고인이 경찰 조사와 1차 공판에서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 본인의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했습니다. 이제라도 자백하고 반성하니 다행입니다. 하지만 방화는 중대 범죄입니다.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유발남에게 폭언, 폭행 등을 당해 방화를 저질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방화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네.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지난해부터 끊임없이 당한 포옹과 폭행까지 모자라 성적 모욕감까지 받게 되자 더 이상 유발남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방화는 큰 죄입니다. 피고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피고인이 혼자 힘들어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달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정말 제가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은 더 참았어야 했는데. 이상으로 수원지방법원 2018 고업천사호 피고인 나방어에 대한 방화사건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재판부가 합의한 후에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합의를 위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원지방법원 2018 고업천사호 피고인 나방어에 대한 방화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죠. 악플을 달았던 옹그레 씨는 이 재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피고인에겐 징역 36개월형을 선고합니다. 처음에는 TV에서 본 것처럼 친정식 불렀으면 좋겠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검사는 진술거부권을 악용하여 미소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죄임을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칼을 오른손으로 잡았을 뿐 아니라 그 방향을 잘 보시면 칼자루를 손 전체로 움켜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동중학교 화이팅! 강동중학교 화이팅! 화이팅!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결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거 증명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 중에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백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강요나 협박 때문에 자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도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방화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유발남에게 폭행을 계속 받아왔고 성적 모욕까지 받아 분노를 못 참고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증인 용기 내도 증언하긴 했지만 증인 유발남은 자기가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폭언과 폭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밝히는 것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아는 데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선생님, 친구들, 부모님, 이웃들이 평소 방화가 범죄를 저지를 만한 학생이 아니었다므로 진술했으므로 유발남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폭력 문제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건으로 진행해서 밝혀야 합니다. 피고인이 방화를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우발적으로 했는지는 범죄에서 중요한 쟁점인데 피고인이 작년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혼자 참아왔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있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3월 14일 학교에서 성적 모욕감을 받은 것이 발단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립니다. 주문. 피고인 나방화에게 형법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 위반, 형법 제53조 장량 감경을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또 피고인의 범행 동기로 보이는 학교폭력 사실 여부는 이 판결과 별개로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학교폭력 피해자이자 동시에 중대 범죄자로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문제를 겪을 수 있으므로 1년간 심리상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그대로 앉아주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팀 우리 어정중학교였습니다.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해줄까요? 자, 우리 그럼 첫 번째 팀 바로 이어서 저희 질의응답 시간 가도록 할 텐데요. 질의응답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질문 한 가지씩만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판 과정 너무 잘 봤고요.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형사 재판이니까 피고인에 대한 인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좀 했는지, 그리고 그 증거 수집 절차에 있어서 그 증거 수집하는 과정이 얼마나 적절했는지, 적법 절차를 취해서 했는지, 지금 아까 인자의 시하고 뭐 CCTV 수집 과정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고의성, 계획성 뭐 이렇게 우발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범행에 있어서 그 우발성이라는 거는 그 계획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전체 뭐 몇 년간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걸 범행의 계획이라고 보지 않고요. 그 행위 당시에 내가 휘발유도 준비했고 거기를 또 찾아갔고 그 범행하는데 충분히 자기가 인지를 했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런 거는 계획적인 걸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동안 이제 학교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이게 우발적이다. 그거는 이제 범행이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판단 기준보다는 아마 정상 참작 자료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뭐 이렇게 이제 선고를 했는데 보통은 이제 집행유예 기간은 보통 앞에 하는 게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징역 1년이면은 집행유예 2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냐 아니면 계획적인 범행이냐에 있어서 그 구별점을 어디다 두고 본 것인지 그럼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초점을 둔 부분은 물론 우발적 이런 그 법정에서의 우발적인 행동은 단지 그 순간에 판단을 착오로 인하여 행동을 한 것이지만 계획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몇 년 정도 이렇게 오랫동안 계획을 한 게 아니라 휘발유를 산 그 과정도 계획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획적이고 우발적인 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유발람이라는 가해자 학생에 의해서 범죄를 저질렀다 이 부분에서 더 초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아마 처음 시연을 했어야 됐는데 조금 늦게 도착함으로 해서 이 좀 차분한 마음에서 이렇게 재판 과정을 보여주었다기보다는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는 것만큼 여기서 다 이렇게 보여주지는 못한 것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재판 진행 과정 중에서의 그 말하는 모습이라든지 그 톤을 들어봤을 때 아무튼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법리적으로 이렇게 한 개 딱 질문하고 싶은 게 이 재판부에 누구든지 이 대답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준비된 시나리오 속에 이 재판부에서 정인인가 피고인인가에 대해서 이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즉 대답하지 않으면은 불리하다라고 해서 그런 멘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증인은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증인에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진술 거부권이나 증언 거부권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 진술은 하지 않고, 그리고 그와 같은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거부한 것 자체가 그 진술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재판부에서는 이 피고인 또는 증인에게 그와 같은 진술 거부권을 고지함에 있어서 그와 같이 고지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그 피고인의 권리와 반대되게끔 그렇게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이 형사재판의 기본 원리라고 해야 됩니까? 기본 원칙에 좀 반하는, 위반되는 시나리오 구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거부한 걸로 해서
즉 불이익을 추정받지 않는 자, 자기부채 금지의 원칙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처음 순서였어서 아마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좋은 재판을 본 것 같습니다.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검사 측에서 기소를 할 때 주거침입죄 그리고 현주건조물 방화죄로 기소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장량강경의 사유 어떤 피고인이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점을 감안해서 이제 감경을 했는데 마지막 주문에서는 현주건조물 방화죄에만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침입에 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희가 너무 현주건조물 이 등의 방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방화라는 안에 다른 법들이 포함되게 좀 넣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그 주거침입죄랑 그 현저금전 방화죄는 사실 별개의 죄고 두 죄가 경합범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 재판에서는 두 범죄가 둘 다 인정이 된다면 경합범으로서 형이 좀 더 가중되거나 이런 사유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팀의 우리 질의응답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쪽으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한숨이 절로 나오나 봐요. 앞으로 이동하고 우리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질의응답 시간 때마다 되게 떨리시죠? 네. 아마 좀 준비를 잘 해왔다면 괜찮을 텐데 예상 외의 질문을 주실 때가 있어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인사할까요? 전체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우리 어정중학교 친구들의 경위 발표였고요. 자, 잠시 후 정리 후에 두 번째 팀 우리 양지중학교의 발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남편을 잃고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던 시어머니마저 뒤이어 잃은 가운데 딸마저 투병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죽였고 딸을 죽이려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고인은 사망보험금으로 얼마나 받았나요? 김진수 씨가 사망했을 때는 2억 원, 나나빠 씨가 사망했을 때는 3억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중병을 앓고는 있었지만 사망한 직접 원인은 독극물 중독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밥을 먹을 젓가락이 없어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사용하라고 해서 주변 나뭇가지를 꺾어 김밥을 먹었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토해서 119에 실려갔어요.